지금 생긴 이 우리 아이의 불안감,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갑자기 사춘기가 됐다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좀 잔잔한 조짐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친구 관계로 그때 갈등이 생겼을 때 너가 어떻게 했지? 자기 성공 경험을 찾아줘야 돼.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4살의 말공부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친구들 관계에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되게 문제를, 작은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 또 큰 문제로 인식하셔서 좀 이렇게 뭔가 더 부정적인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그런 경우에 이 문제의 원인이 좀 아이의 실제 그 아이에게 좀 문제를 겪는 아이에게 있는 게 많은지, 아니면 좀 상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지. 결국은 이걸 간단한 단어로 정리하면 사회성의 문제이잖아요. 사회성이라는 거 안에는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사회 인지 능력, 상황 인지 능력이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네.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정도의 반응을 하면 되겠구나. 이 전체를 파악하는 상황 인지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약간 눈치라고 부르는 거랑. 그렇지. 우리가 필요한 눈치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딱 눈치 있게 눈치가 알아보는. 있다. 네. 맞아요. 그 눈치는 어디서부터 발달을 할까? 네. 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성의 시작은 아기가 태어나서 주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는 이 친구 관계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친구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어울리는데 따로 만나는 친구가 없어요. 이런 고민들은 부모님들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본질을 보시고 싶으시면 나랑의 관계에서, 부모인 나하고의 관계에서 어쩌면 사회성의 발달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결국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사회성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가 뭐 그 얘기를 아주 깊게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 여쭤보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그럼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 좀 애로가 있으면은 실제로 그런 상황 인지 능력을 기르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나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민주적인 부모 자녀 관계,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아닌 경우들은 감정이 늘 불편해져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자주 혼냈어. 혹은 잔소리를 많이 했어. 혹은 공부를 너무 심하게 강요했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사회적 상황 파악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감정이 이따만큼 올라가서. 그래서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나의 온통 관심은 이 가시 아파 죽겠어 이거에 가 있지, 옆에 사람들이 꽈당 넘어져서 정말 어디 골절이 생겼는데도 그거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불안정을 많이 경험했던 아이들은 사실은 내 감정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하죠. 내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상대방 마음을 알아보거나 서로 소통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성 문제로 보이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좀 심리적 안정감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실제로 그런 상황 인지 능력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뛰어난데도 그런 문제를 겪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술, 소셜 스킬이라는 사회적 기술도 배워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공감 능력이 이제 사회성의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은 내 마음도 공감하면서 그 상대방 마음도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친구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은 공감 능력도 기술적인 면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봐. 지금 너는 어떻게 느끼니? 상담실에서 이렇게 해요.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느꼈어? 그렇구나. 그럼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근데 이렇게 말로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역할극을 하기도 해요. 롤플레잉 방식으로. 너가 그 친구 해봐. 내가 너 역할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그 상황을 조금 느끼게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사회성을 키우는, 혹은 사회적 스킬을 키우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이런 상황들에서 아이들은 좀 친구들에게 실제로 좀 어떤 말, 또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 변화를 만들어서 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상처를 좀 쉽게 받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 상처만 쉽게 받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 실수해서 저 친구가 기분이 되게 나빠진 건 아닐까? 이렇게 혼자 2박 3일 고민하는. 그래서 사실 어떤 말이나 행동 혹은 태도의 변화, 마음가짐 이런 걸 이제 가져야 되는가에서는요. 우선 전체 상황을 보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해요. 어떤 경우에 내가 친구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저 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니까. 하지만 그 다음 전제는 뭐예요? 하지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해요. 예,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A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야, 너 왜 그래? 이랬을 때 뭐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B라는 친구는 야, 너 왜 그래? 그랬을 때 하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아무 말 못하고 집에 가서 2박 3일 고민하게 되는. 야, 너 왜 그래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나한테 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물어본 이유를 아직 몰라요. 이유 모를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왜 내가 뭐 실수했어? 뭐 기분 나쁜 거 있었어? 이래버리면 의외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뭐 신학기에 항상 뭐 아이들 정말 이 모든 뭐 말은 안 해도 다들 꿈꾸는 게 정말 뭐 친구들한테 인기 많고 사랑받는 친구들, 저도 그런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의 저도 이제 어렸을 때를 좀 돌이켜 보면 좀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말로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선생님 보시기에 그들은 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근데 지금 뭐 조 작가님께서 말로는 잘 표현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나는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가거든요. 칭찬 많이 해주고 나 좀 배려 좀 해주고 또 나랑 장난 잘 쳐주는 애들은 같이 장난치는 친구인데 이 장난이란 말이 요즘은 학교폭력 가해자 아이들이 되게 잘못 써서 되게 좀 우려되는 단어가 돼버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장난이란 같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만 재밌는 거는 폭력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같이 즐겁게 재밌게 노는 친구. 그리고 이제 많은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려면요 좀 재밌어야 돼요. 유쾌하고 밝은 친구. 네. 다만 중요한 건 자 보세요. 밝고 유쾌하고 장난 잘 치는 친구는 배워서 그런 걸까요? 타고나길 좀 그런 걸 많이 타고났을까요? 반반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건 반은 타고났다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고나기를 조용해. 장난거리에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는가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인싸가 되기를, 여전히 아이들은 인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의 성향이 그렇게 인싸의 성향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인기가 있으려면 내가 나부터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청소년 아이들 혹은 어른들도요. 나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타인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약간의 모순적인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친구들이 인기가 있나,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나 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생각하고 나는 먼저 말 걸기는 잘 못해. 하지만 누가 말 걸어주면 되게 친절하게 반응은 되게 잘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자기만의 사회성을 키워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걸로도 충분히 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에 초점 두지 말고요. 자기만의 사회성을 키워가는데 좀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번 14살의 말공부 책이 사실 그런 경우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장님께서 해주고 싶은 조언을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이제 결국 이게 기대치나 목표치를 조금 인정하고 낮추거나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돕곤한데 이 책에 쓴 내용을 토대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좀 이 아이들이 타고난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인싸 기질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에 아이에게 현명하게 조언을 해줘야 될 때 좀 책에 쓰신 내용을 토대로 한 문장으로 그냥 뭐 요 얘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좋은 점을 자주 말해주세요. 근데 부모님은 이 친구가 되게 외향적이고 리더십 있고 이러길 바라다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숫기가 없니? 이렇게 단점을 지적하시던데요. 그러면 아이는요, 뭐가 되죠? 파국화. 나는 원래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사겨요. 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우리 아이의 있는 그대로 타고난 그 기질을 되게 긍정적으로 말해주시는 걸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정말로 연습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경험이 이제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아이들이 많이 겪는 게 이제 친구들에게 좀 다가가기 어려운 아이들 혹은 좀 반대로 친구 관계로 좀 이미 상처를 받아본 아이들을 보면 늘 이제 아이들 걱정하는 게 결국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좀 상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 이게 사실 이게 진짜 피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현명하게 극복하거나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거보다는 너 속에 이미 답이 있어라는 걸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은 부모님은 이 아이 성장 과정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생긴 이 우리 아이의 불안감,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갑자기 사춘기가 됐다고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좀 잔잔한 조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친구 관계로 그때 갈등이 생겼을 때 너가 어떻게 했지? 자기 성공 경험을 찾아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증거예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너 옛날에도 친구 관계, 너 2학년 때, 3학년 때 친구 관계 이렇게 오해 생겨서 너가 엄마 걔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걔가 나랑 안 논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 그때 너 어떻게 했어? 작은 용기를 가지고 다음날 그냥 같이 놀자라는 말만 해도 저학년 때는 그게 되잖아요. 그냥 같이 놀자면 또 싹 풀려버리잖아요. 그때 너가 낸 작은 용기, 너는 이미 그런 용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되게 불안하겠지만 물어보자. 옛날에 사실은 저는 조 작가님이 얘기할 때 저도 무척 공감이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그랬었어가지고 제가 왜 이 책을 썼겠어요. 애들 보면서 제 생각이 많이 나니까 이때 이런 말들을 좀 들려주면 좋겠다.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용기를 가져 뭐 이렇게 마음을 먹어 이렇게 하는데요. 밖에 있는 걸 먹게 하는 거는 너무 힘든데 너 속에 이미 있어. 이걸 조금 꺼내서 한번 써보자. 이런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스몰빅에 네. 스몰빅. 네. 결국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성공 경험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진짜 말씀드리면서 이건 저희가 뭐 학습이나 공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오늘 어쩌면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쉽게 접하기 어렵지만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이제 소장님도 그런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다 하셨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 책이 어떻게 보면 14살의 말공부 아이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 경험을 먼저 해본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혹시 책에서 아이들에게 뭐 정말 좋은 내용이 많지만 꼭 직접 읽어주고 싶다 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시면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읽어주게요. 이것도 네. 좀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책을 쓰면서도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깊어졌어. 만약 그랬다면 나의 청소년기는 상처보다 즐거움이, 후회보다 뿌듯함이 가득했겠지. 사춘기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신기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시간이야. 하지만 툭하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이건 내 탓이 아니라 호르몬 탓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중요한 건 진짜 친구를 찾아 함께 재미와 의미를 찾는 이 순간들이 언젠가 너의 보물이 되어줄 거라는 점이야. 결국 너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마음이 잘 통하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 시기를 신나고 충만하게 즐기기를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네, 아마 아이들에게 참 오늘 영상은 진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보셔도 정말 좋을 만큼 아이들이 진짜 겪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참 오늘 얘기를 공감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 나온 것들을 토대로 보면 결국 아이의 사회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 어떤 본질적으로는 이 아이의 심리적 안정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이 아이가 좀 역지사지를 해볼 수 있게 조언을 해주시거나 도와주시는 거. 반대로 이건 물론 이런 것 같아요. 아이의 이런 문제들을 도와주실 때 부모님들의 상황 인지 능력도 매우 중요한 거네요. 결국은.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국 그래야 이게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닐 때는 정말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게 좀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제가 좀 이제 그런 자녀의 문제를 겪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의 상황 인지 능력이 어쩌면 진짜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럼 실제로 반대로 얘기하면 상담을 하시거나 실제로 이렇게 아이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부모님이 좀 상황인지를 잘못하시거나 좀 해석을 잘못하셔가지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조언을 하거나 이끄는 경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종종 봅니다. 왜냐면은요, 이제 청소년기는 실제로 나는 이게 고민이에요라고 말로 표현하는 고민과 좀 내면에 혹은 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고민의 정도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애가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시험 결과에 대한 게 이제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엄마 나 수학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학교를 사실은 시험 보기 전날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 가는 아이들도 가끔 있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어디에 초점이 꽂혀요? 이 아이가 수학이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수학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수학 과외를 붙일까? 학원을 하나 더 다닐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가시는데 실제로 그 친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가 뭔지 좀 보면은요. 친구들과 비교된 나. 친구들은 성적이 괜찮은데 나는 성적이 낮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너도 성적을 높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친구 관계에서 그 친구들이 너랑 친구랑 지냈던 거는 사실 너의 수학 성적 때문에 친구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친구 관계는 이거랑 분리해서 생각해줬자. 예.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실제로 친구랑 갈등이 생긴 게 실제로 표현하는 고민과 내적인 고민은 달라요. 이런 사례를 좀 많습니다. 거기다가 팁을 제가 한 가지 드리면요. 애들이 힘들어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잖아. 일단 다 말해보라고 해. 마치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다 말해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하시냐면요. 요거는 0에서 10 중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니 어느 정도의 괴로움이니를 척도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수치로 물어보면은요. 이거는 3, 이거는 7, 8. 그래서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이제 군더더기인지를 구분해내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척도 질문이에요. 그래서 상담에 많이 쓰죠. 네, 나눠서 보고 그 안에서 또 강도를 좀 볼 수 있는. 그럼 또 두 번째로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궁금하실 만한 게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을 이제 부모님도 오케이 다 맞고 이제 상황 인지도 정말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춘기 애들이 듣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접수를 잘 안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게 참 이것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좀 그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어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화법에 효과적인 대화법이다 뭐 이런 것들은 대화법은 실제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메시지, 나전달법 이런 거 교과서에 다 있어요. 공감하기 다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쌤 그렇게 똑같이 말해보세요. 애들한테 따당해요. 어른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대화 기법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어쩌면 이 책을 쓰게 된 건데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이걸 한번 이거 하나만 해볼래 하면 그 다음에 쌤 신기하게요. 걔가 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이런 실제 성공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문간의 발들이기 기법 이런 거. 심리 기법이에요, 이게. 문간에 발을 슬쩍 들이밀어서 점점 그 속으로 들어가는 뭔가 호기심을 줄 만한 심리 기법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면은 되게 친구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요, 친구 사이에 인기 좋은 아이들은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우리는 배워서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는 안 갖고 있으니까 배워서 써먹기를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4살의 말공부 여러 가지 뭐 정말 지혜들을 나눠주셨는데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솔루션 또 상황별 어떤 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 안에서 꼭 아이들이 좀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거절하기. 아이들이 거절을 못해요. 특히나 그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 사회적 민감성이 좀 높은 아이, 싫은데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은 내가 거절하면 친구가 나 싫다고 하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거절하기는 따로 꼭 가르치셔야 돼요. 예의 바른 태도로 거절하기. 네, 미안하지만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만 내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거는 사실은 거절을 당하는 친구 입장에서도 그리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거절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너가 예의 바르게 올바르게 너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절만 한다면은 그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를 이건 정말 가르치시고 사실은 좀 어릴 때부터 연습을 좀 시켜야 돼요. 하지만 이미 사춘기가 되었다면
예, 한번 해보고 그럼 이번만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자. 예,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4살의 말공부 토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은 또 어른들도 이 대인관계, 친구관계들 우리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위로와 또 어떤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관계로 상처받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내 잘못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내가 잘못한 거 많이 없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에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생겨서 혼자 지내야 된다면요. 나는 나와 함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면은요. 신기하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잘 지내고 있으면 이상하게 자꾸 누군가가 다가오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 조금 외로움을 타신다고 해도 나는 내 시간을 잘 보내자. 나와 함께. 네, 이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관계는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하지만 관계 편향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계 지향으로 우리가 내 중심을 잘 잡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오늘 또 말씀 주신 내용과 이 책이 뭐 먼저 읽어보시거나 아이들에게 또 툭 가볍게 놓아주셔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작가 이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